오늘은 제 18강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원래 오늘 본문은 이제 전반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이버네틱스가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네이티드 아트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사이버 네이티드 라이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삶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항상 충돌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트 3.5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me and you, 너와 나의 관계. 여기서 이제 그 문제도 나오고, 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케이지 맥루한 노벨 위너가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를 만든 이제 분이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인물이 어떻게 서로 더해지고 빼지고 곱해지고 나눠지느냐, 이런 이제 어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인터사이언스, 호모 사이버네티쿠스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그 일방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쌍방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피드백이라든가 또 정보 이론이라고 할까, 로버트 공학이라고 할까, 뭐 이런 네트워킹이라고, 이런 것과 긴밀한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965년에 백남준 뉴욕에서 처음 그 전자 아트전을 할 때 그 도록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뭐 좀 아직도 저는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은 요거는 1971년에 그 뉴욕 보니노 갤러리, 여기도 첫 번째 전시도 보니노에서 했고, 이제 이 갤러리에서 여러 번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백남준 전시 때 온 사람들이죠. 존 레논 오너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아베 슈와 이런 분들이 와서 백남준이 그 당시에 대중예술가들하고도 긴밀하게 이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니노 갤러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이민자들이 이제 만든 갤러리인데, 나름 이제 아르헨티나도 있고 분관이 있으면서 백남준을 그때 꾸준하게 지원했던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도 역시 사이버네틱스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이버네틱스를 동양의 어떤 세계관으로 보면 뭐 불교의 윤회라든가, 또 이제 미디어 아트를 보면은 이제 열린 회로와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뉴턴의 여기 한번 물리학은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는 거. 네, 여기. 뉴턴의 물리학은 강함이 약함을 누르는 비융합적 이중 구조와 권력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1920년대 독일의 한 천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공관 안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극을 첨가시켰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불교적 제3의 길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물리학에서도 물체가 당연히 강한 게 약한 걸 이기겠죠. 근데 거꾸로 1920년 독일의 한 천재 물리학자는 이제 그걸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 진공관 안에 양과 음이 있는데 이거를 접합을 시키면은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뭐 그런 이제 이론을, 근데 백남준은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이버네틱스 예술에 이제 접근하고, 그거는 불교로 치면 제3의 길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저도 확실하게 지금 그때 물리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저도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 하여튼 백남준은 이 사이버네틱스 아트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백남준의 모든 예술의 그 사이버네틱스의 그 미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술가가 뭐고 비디오가 뭐냐 뭐 이런 거 할 때 이분이 이제 발표한 건데 이것도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백남준의 스승으로서의 보들레르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보면 금방 나타나죠. 여기의 시는 원래 이 보들레르의 시예요. 보들레르는 소리, 빛깔, 향기 뭐 이런 것을 융합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융합 종의 이제 그 상징주의 시인인데 백남준이 여기서 자연을 살짝 비디오로 바꾸고 그죠? 보들레르를 백남준은 살짝 바꿨다. 이제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 보들레르의 어떤 상징적 시 세계를 전자 언어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예술가는 사회의 안테나다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백남준은 사회의 어떤 그 일상과 현실에 직면해서 그 시사적인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 아니 보들레르는 빛깔, 소리, 향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면은 백남준은 이제 사운드와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 무브먼트, 운동, 움직임에 이렇게 그거를 갖다 이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개념 속에서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TV 정원인데 이건 뭐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TV 정원이 재밌는 점은 장소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전혀 새로운 작품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구겐하임에서 할 때 작품이 이거는 요 작년에 그 암스테르담 할 때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그 런던 모던 테이트인가 거기서 할 때 작품 이게 참 재미있는 작품이고 정말 백남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런 것도 사이버네틱스 예술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관계의 이야기 아니고 여러 형태의 전자 매체가 미디어가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제 그런 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저기 이제 백남준의 드로잉 편지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 노버트 위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그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이보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이보그는 인간과 동물과 기계가 하나의 혼종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영철 선생님이 인터뷰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하고 좀 다른 내용이 여기 좀 들어있는데 보면은 그 이영철 선생님이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하면서 백남준의 귀환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니 관장님이 좋은 책을 만드셨는데 본인의 개인 저서는 왜 안 쓰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여튼 자기가 지금 그렇게 쓸 처지는 아직은 아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 요즘에 좀 준비가 안 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고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이 왜 이렇게 난해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는 백남준은 삶의 끝자리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성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인류학적인 영매의 과학자이면서 인문학적인 야만인 이런 것이 결합된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이제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1995년 이제 제1회 광주 비엔날레 때 백남준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백남준이 그 큰 공로 중에 하나가 1993년에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 전시를 우리 순회전을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그거보다 더 큰 공로는 사실은 1995년 광주 비엔날레 제1회 거기서 백남준이 공로가 이 저기 95%가 백남준의 공로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겨우 5%만 우리나라에서 한 거고 95%는 백남준이 한 거로서 왜냐하면 백남준의 인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이거 인포아트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 이 피에르 부르디오의 사전이 나왔어요. 개인.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백남준의 국제 사전이 한번 나와야 되죠.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숙제로서 백남준 연구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전을 백남준 사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백남준 어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뭐 여기서도 좀 간단하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백남준은 그 평생 해온 주제가 하나는 참여와 소통이에요. 참여와 소통.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풀면 인류가 같이 살자.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그 속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예술가는 뭐 외주를 타는 사람이라 미래의 시점에서 이 말이 참 좋아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역사를 쓴 사람이다. 미래의 시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나 현재 자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future is now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고요. 여기 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 백남준의 미학과 사이버네틱스에 관련된 백남준의 글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그래서 공부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한계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제 연구해 보면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걸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빛의 파동이나 입자 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걸 좀 물리학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여기 이제 곤테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곤테 미학. 이제 이건 유럽의 전통인데 아까 이제 보들레르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보들레르라든가 체포프라 프루스트나 마그너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브 크라인 이런 사람들이 다 서양의 그 예술의 원동력은 곤테하고 그다음에 노스탈지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뭐 여기 보면은 컴퓨터가 시청각 예술에서 쫙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백남준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시간에 대한 게 또 나와요. 인도, 그리스, 성서, 뉴턴, 베르그송, 깁스, 후슬, 하이데거, 사르트르, 케이지, 위너, 스토크하우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의 가장 최초의 작품이 바로 이제 이거 K456 이제 이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은 이제 그 1993년에 사이버네틱스를 적용을 해서 만든 백남준의 어떤 굉장히 훌륭한 작품 걸작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 벽화, 그죠? 네, 천장 벽화를 이제 사이버네틱스 예술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든 작가 걸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뭐 추가하면 사이버네틱스와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는데, 백색 소음이라는 거는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하는데 이게 불확실성의 예술을 나타내는데, 백남준의 독일 친구인 마리 바우 마이스터의 아래 같은 작품에 이런 것이 바로 백색 소음의 한 그 형태라고 하면서 이 백색 소음에는 최대치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제가 제대로 이제 소화를 못하고 있다. 하여튼 그 백남준은 이 백색 소음의 작품으로서 이걸 대표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 아주 쉬운 말씀 좀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르네상스 인간으로서 백남준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면 과학과 예술을 이제 하나로 융합하는 인간형을 말하죠. 그래서 과학자에게는 예술이 마법이고 예술가에게는 과학이 미스터리다, 이런 이제 아주 명쾌한 말씀을 또 남기고 했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네틱스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쌍방 소통을 이제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관계망, 인과 그물망, 관계망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어떤 뭐 수학과 공학에만 쓰이는 용어가 이제 아니라, 이제 이걸 더 확장해서 철학자, 심리학자, 생태학자, 사회학자, 신경 생물학자까지도 이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이제 개념이 되었다, 뭐 이런 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보그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거 사이보그는 어떻게 보면 그 페미니즘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은 하나의 그 인간 동물 기계 혼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아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인터미디아라는 것은 이제 그 백남준의 그 프랑스 친구인 딕 히긴스라는 사람이 1965년에 창안한 건데, 이거는 이제 좀 그 멀티미디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라는 말이 있고 인터미디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종의 관계 미학으로서 그 이제 멀티미디어는 그 여러 가지가 이 총체 예술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된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건데, 발레 후 합창을 하고 합창 후 연주를 하고 어떤 형식도 다른 형식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액션 뮤직처럼 행위와 음악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멀티미디어는 여러 가지 미디어가 서로 합쳐지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요? 분리가 된다면, 인터미디어는 분리가 되지 않는, 서로 이렇게 그런 걸 성격 약간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어에 대한 선언문이 1955년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보면 이게 이런 게 모든 게 합쳐지는 것보다는 서로 클로즈 오버되는 상태, 약간 그런 이제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지난번에 2013년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백남준 전시 중 하나, 부드러운 교란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기획을 이유진 큐레이터가 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난제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전시를 기획을 했고 그 도록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백남준 아트센터 좀 오래된 2013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록이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그때 도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보시려면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부드러운 교련 해가지고 이제 백남준이 이제 그 평생 동안 예술의 어떤 그 전복자로서 아니면 저항자로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이제 보여주었는데 거의 보니까 거의 뭐 논문 그 저기 도록 수준이 거의 뭐 박사 과정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그걸 분류해서 보면 처음에 백남준이 10대 때는 그 세상의 모든 철학을 교란시킨 사람이 이제 막스가인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또 서양의 모든 음악을 교란시킨 그 쉔베르크에도 심취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기존의 음악과 또 미술과 뭐 이런 그 세계를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전복시키는 무음악이라 할까 액션 뮤직, 신음악 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디오 아트로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했고 그것이 서양 미술판의 교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그 백남준과 셔런 무어만이 그 시대의 성에 대한 어떤 표현의 그 억압 이것을 풀기 위해서 성적인 외설이라고 불리워지는 뭐 오페라, 섹스트로닉 이런 그 행위 예술, 행동 음악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어떤 성에 대한 인간의 그 행복과 개념과 범위를 엄청나게 이제 확장시키는 또 그것도 하나의 교란 예술적 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사이버네틱스도 사실은 물리학에서 기존의 물리학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 하나의 교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감옥에서 정글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전쟁 방지를 위한 교란인데 백남준은 철저하게 평화주의자고 반전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백남준하고 샤론 무어만이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가 뭐죠? 여기 보면 장소가 77년에 이걸 했는데 가타칼날 가타카날이라는 장소죠. 어떤 장소죠, 여기가? 2차 대전 때 가장 격렬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근데 여기서 직접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는 역시 그 60년대, 70년대 미국과 유럽에 약간 그 반전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인류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 물음을 던지는 아주 처절한 그런 퍼포먼스였고요. 요거는 왜 이게 1977년에 이런 이제 그 이벤트가 일어났냐면 1967년에 백남준과 셔런 무어만이 이제 오페라 섹스트로닉으로 해서 이제 감옥에 가서 뭐 감옥에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건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거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직접 아주 온 몸을 던지는 이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전쟁할 때나 흔적들이 남아 있죠. 무기 폐허된 모습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백남준은 이런 이제 어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류에게 숨을 막히게 하고 어떤 정보의 차단이나 어떤 그 생각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방해하거나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그 차단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거와 이제 싸워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반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생애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외국에 가서 공부를 활동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우파보다는 좌파 이런 이제 그 사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제 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백남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교란자의 형태로, 교란자의 그 어떤 모습으로, 교란자의 그런 자세로 이제 그 극복해냈다 이렇게 볼.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서양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그 나라 그 지역의 유력한 이론가들은 되게 이제 좌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백남준은 이 좌우의 개념의 구분 자체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서구가 만들어놓은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동양은 자가 우고 우가 자인데 양이 음이고 음이 양이라는 그런 서구의 이원론에서 만들어놓은 그 함정에서 절대 거기 그런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서 늘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인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선이면서 악이 이런 양면성이 있고 새는 날개가 좌우 날개를 날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서구의 이분법 이제 사고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분열시키고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백남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갖고 그런 덫에 걸리지 않았다. 백남준은 언제나 그러나 약자 편이었지만 그 좌우를 다 가지고 노는 그걸 다 가지고 노는 일종의 예술적 교란자였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끝냈는데 좀 내용이 제대로 좀 그 정리가 좀 안 되기도 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란자에도 뭐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